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이거 양평의 공흥지구 조사를 받던 그 면장 공무원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데 그 방송을요, 어제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이후에 이분의 그 메모, 유서 같은 이게 메모가 그대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실제 그 메모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도요, 메모, 유서를 읽으면서 이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는데 유서 내용이 뭐냐? 유서 내용이 이런데 내용입니다. 첫 조사날 너무 힘들고 지쳐 세상을 등지고 싶었다. 첫 조사날 너무 힘들고 지쳐 세상을 등지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수사관의 무시하는 말투와 강압에 기억나지 않는 진술을 했다. 수사관의 무시하는 말투와 강압에 기억나지 않는 진술을 했다. 이렇게 메모 쳤고요. 그 다음에 군수 지시는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 추궁당했다. 그때 양평 군수가요, 지금 현재 김성교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성교 의원. 군수 지시는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 추궁당했다. 기억도 안 나는 말을 했다. 김성교 의원은 잘못이 없는데 계속 그를 지목하라 강요받았다. 이런 식으로 김성교 의원이 그때 양평의 군수니까 그런데 지시받은 것처럼 계속 강요한 거죠. 실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뭐라고 썼냐? 유서에 자정이 넘어도 조사가 이어져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자정이 넘어도 조사가 이어져 집에 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진술서를 임의로 작성해서 도장을 찍어라 강요당했다. 진술서를 임의로 작성해 도장을 찍어라 강요당했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니 직장 생활도 인생도 귀찮아졌다. 이런 데 글을 쓴 거예요. 이거요, 지금 현재 특검에서 딱 잡아떼고 있는데, 그런데 특검의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검이 고문하면요, 또 강압수사하면요, 강압수사했다고 특검이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인정 안 하죠. 자기들에게 적법하게 원칙대로 수사했다. 이런 식으로 딱 잡아떼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성실한 공무원이 이렇게 유서를 써놓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죽기 전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특검의 말을 믿느냐, 아니면 이 공무원의 말을 믿느냐? 100이면 100,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공무원의 말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하고 유서를 써놓고 이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특검의 새빨간 거짓말을, 누가 옛날에 박종철 고문 사건에서는 우리가 고문했다고 했습니까? 근데 이게 턱 치더니 하고 죽었다.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이요, 강압수사를 한두 번 했습니까?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낫지. 거기 특검 수사 받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무리한 강압, 별건, 먼지들이 수사하고 있는 거 천하가 다 아는데 이제 와서 이 특검이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요,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어제 제가 사건의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김건희에서 오빠가 공흥동에서 이제 350개 가구, 그때 아파트 사업을 옛날에 하던 건데, 근데 그게요,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나오지도 않는 지역인데, 근데 흙을 파니까, 흙이란 것도 이 면적 단위로 얼마 나오거든, 원래요. 비용이.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시공 하청업체가 이제 정확한 거리나 영수증을 안 챙기나니까, 마치 여기 흙을 파가 버리는 비용을 과다하게 상해서 개발 부담금을 축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말도 안 되는 수사를 가지고 위계양 공무방해다. 이런 식으로 수사하니까
이미 공무원들요. 작년에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 좀 무죄가 나온 거예요. 1심에 공무원 3명이 전부 그 잘못이 없으니까 그 개발부담금은 다 아시다시피 면적당 얼마 인정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러게 뭐 그걸 가지고 수사한 예가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개발부담금 흑 비용 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 공무원 3명이 1심에 무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항소심 중인데 특검이요. 항소심 재판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또 재판을 새로 하려고 특검이 요청해가 재판이 중단돼 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오빠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청업체 그 흙을 버린 그 5명이 1심 재판 중에 있는데 이것도 이제 특검이 요구해가지고 재판이 지금 중단이 돼 있다. 재판이 중단돼 있다. 이런 데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요. 10년도 넘어 이걸 가지고 이제 김성교 의원, 국민의힘의 경기도당 위원장 잡아내려고 말도 안 되는 그 무리한 강압 수사를 하다가 이런 이제 그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벌써 이제 민중기 특검에서만 2번째 사망자가 나온 거죠. 7월 달에 그 최호 평택시장 이제 그 후보자로 나왔던 최호 이분은 이제 그 민중기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그런데 그 수사 대상자였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 하나 있었고 이번에는 이게 노골적으로 아예 유서에 특검의 강압 수사를 그대로 그 써놨습니다. 근데 죽는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러게 곧 죽는데 거짓말을 해놨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하여튼 이 수사는요. 특검을 반드시 그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을 반드시 특검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처럼 강력하게 그 특검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특검과 그 수사관들 이런 데 그 불법 수사를 반드시 진상 규명해서 엄벌에 그 쳐야 됩니다. 쳐야 됩니다. 실제 그 장동혁 대표도 이게 뭘 했냐. 메모를 공개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뭘 했냐면 특검의 칼날이 무고한 국민까지 겨누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실제. 그러면서 이게 또 긴급 기자회견에서 뭘 했냐. 공직자 한 명이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특검의 칼날은 국민의힘 심장을 지나서 사법부의 심장을 겨눌 것이라고 계속 경고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거 특검의 칼날이요. 국민의힘의 심장을 지나고 사법부의 심장도 지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무고한 국민까지 겨누고 있는 이 특검의 무도한 광란의 칼춤이 국민의힘을 이미 겨누고 그 다음에 그 사법부도 겨누고 이제 무고한 우리 국민의 심장까지 도려내려고 이 개망나니 특검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트럼프 대통령도 정신이상자 잭 스미스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이제 이거 미치광이 정신이상자 특검이 무고한 국민까지 이렇게 이거 억울하게 희생을 시키는 이런 이제 이거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뻔뻔하게 이런 잘못이 없다고 잡을 때는 이놈들의 행태가 더 나쁜 놈이다. 이 말입니다. 특검에 한 번이라도 수사받아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하는지 제가 그 수사받은 사람 몇 명을 만나봤겠습니까? 몇 명을 만나봤겠냐고. 천하가 당하는 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자기들이 뻔뻔하게 무리한 강압수사가 없었다. 근데 왜 이런 유서를 써놨고 극단적인 선택을 공무원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꺼리도 안 되는 사건을 가지고 십몇 년 전에 계속 이게 재판 중단 다시 해놨고 1심에 무죄 받은 공무원 3명, 그 다음에 국회의원 김성도 의원,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오빠까지 말도 안 되는 기소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이게 수사입니까? 완전히 사냥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하여튼 이 특검의 무도한 이런 데 불법 수사는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결코 그 우리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그 공무원, 이분이 결코 특검을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유족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실제 그 공무원을 변호한 박경호 변호사님도 그 국민의힘의 회의에 참석해서 진실을 당연히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고등법원의 그 부장판사까지 하신 우리 그 우파 쪽에 존경하는 변호사님 있죠? 강민구 변호사님. 참 이게 용기 있는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강민구 이분이 고법 부장판사 출신이거든요. 이분도 이게 뭐라 했냐? 강민구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뭐라 했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양평군의 면장이 자필로 남긴 마지막 기록은 절규였다. 절규. 그는 단지 정은하라는 압박 속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을 잃어갔다. 너무 힘들고 지치다. 세상을 등지고 싶다. 이런 데 글을 보면요. 이거는 절규였다. 그러면서 그 강민구 부장판사가 뭐라 했냐. 모든 사실을 말해도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고 모른다고 해도 은폐라 의심받는 끝없는 추궁이 있었다. 그는 진실을 말할 권리를 빼앗긴 채 특검의 시나리오 속에서 죄인이 되어갔다. 그 결과가 바로 한 공직자의 죽음이었다. 결국은 이 특검은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실 탐구가 아니고 목표 달성형 수사, 결론이 미리 정해진 이런 데 그 수사를 했다. 결국 특검은요, 정치 칼춤이고 이거는 이제 그 정의의 외피를 쓴 권력의 폭력이다. 정의의 외피를 쓴 권력의 폭력이다. 특검은 이미 그 정치 칼춤이고 정의의 외피를 쓴 권력의 폭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특검은요, 진실의 칼이 진실의 길이 아닌 정치적 사냥, 정치의 길로 빠져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그 폭력,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제 강민구 부장판사님이 정확하게 그 특검의 본질을 지적한 겁니다. 특검은 진실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로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어떻게든 이렇게 깨맞추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막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이런 데 그 미친 개망난이 정치의 칼춤을 휘두르고 있다. 이거야말로 이게 정의의 탈을 쓴 폭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 특검에 이번에 그 살인이죠.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으로 봐야 됩니다. 살인.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반드시 다시 특검해서 이런 이제 그 살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특검의 잘못을 명백히 밝혀서 우리 억울한 공무원의 죽음을 한을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